안녕하세요. 마음 많은 가치 투자를 꿈꾸는 투머치 팍입니다. 금일 모빌리티 쪽에서 최초 신규 상장, 바로 소카가 상장을 하였습니다. 환율 상승 국면에서 신규 상장주가 투자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독자 여러분께서 요청해주신 미래 먹거리 쪽에서 탄소 포집 관련주에 대한 요청이 있으셨는데 관련주가 있을지 살펴보았습니다. 전체적으로 투자해볼 만한 리포트까지 같이 챙겨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 많은 가치 투자를 꿈꾸는 투머치 팍입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먼저 금일 22일 유가 증권시장에 입성한 차량 공유업체 소카의 주가가 상장 첫날 공모가를 밑돌면서 흥행에는 실패하였다는 결과를 불러일으키게 되었는데요. 오늘 금일 주가는 26,300원으로 6.07% 하락하며 마감이 되었습니다. 소카는 당초 기업 공개 대여로 주목받은 바 있는데 기관 수요 예측과 일반 공모 청약 경쟁률에 이어서 상장 첫날 주가까지 부진하게 되면서 전반적인 시장의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모가가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상장 직후의 주가 전망은 좋지만은 않다는 분석이 더욱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수요 예측 쪽에서 의무 보유를 약속한 기간이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기간이 배정받은 공모주 물량이 의무 보유 미확양 물량이라는 점에서 소카가 장기적인 전망은 좋지 않다는 의견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소카는 지난해 매출액이 30% 이상 늘었지만 210억 원의 영업 손실을 나타내면서 만성적인 영업 적자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경은 KB증권연구원은 모빌리티 플랫폼 시장 내 경쟁이 심화할 경우 시장 점유율 감소와 함께 이에 따른 수익성 하락 리스크가 있다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흑자 전환을 하게 되면 가치 재평가 기회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국내외 모빌리티 플랫폼 중에서 올해 연간 영업이익 흑자 전환이 가시화된 유일한 기업이라는 부분에서 소카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의 흐름을 살펴보시면 금양과 같은 기업들이 어려운 장세 속에서도 2% 올라가면서 만원대를 굳건히 지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환율이 13년 만에 1330원을 돌파하면서 1340원대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반기 1350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흔들리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고요. 금일 국내 증시 쪽에서는 사료주 관련 테마들이 급등하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미래생명자원, 카나리아 바이오, 팜스토리, KC피드와 같은 동물 사료 배합 관련 주들이 급등하는 모습 나오고 있고요. 가덕도 관련 한국종합기술, 유신, 포스코와 같은 기업들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또 천연가스 관련 뉴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SH에너지화학이라든지 한국가스공사, 대성에너지와 같은 기업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는 아연 관련주라든지 교육주 쪽에서 아이스크림 에듀, 비상교육과 같은 교육 종목들이 일부 언급이 되고 있고 또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따라서 폐배터리 수혜주를 찾는 시장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고환율과 기간 매도 속에 코스피가 금일 1%대 하락을 보이면서 코스닥 쪽은 800선이 붕괴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였고요. 삼성전자는 장중 한때 6만원 밑으로 떨어지면서 시장의 우려감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금일 인기 종목 30개를 보셔도 대부분 하락세를 보이면서 삼성전자, 카카오, 코오롱 인더 우선주, 마이크로 디지털이라든지 동국제강, SK 하이닉스와 같은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검색을 많이 해보시는 걸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이외에는 대부시스터즈라든지 한국콜마, 대주전자재료, 우리기술투자, 네이버 하나솔루션, 현대차, 범양건영과 같은 기업들이 검색 상위에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여겨보일 종목은 바로 KT인데요. 경기 방어주이자 민감주 성격으로 최근에 NH투자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46,000원에서 52,000원까지 높인 바 있는데요. 금일 KT가 거의 52주 신고가는 물론 기존의 전고점에 도달하는 자리에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안재민 연구원은 국내 통신 3사뿐만 아니라 글로벌 통신사를 포함해서도 제일 낮은 수준의 밸류에이션을 기록 중입니다.
중이라는 부분에서 올해 영업이익 예상 1.9조 원으로 실적 성장이 두드러지는 KT를 한번 여전히 매력적인 가치주로 살펴보자는 의견 나오고 있고요. 추가 업사이드도 충분한 가운데 연말 배당 수익률은 5.7%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5G로 인한 무선 사업 매출 실적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성과도 두드러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이상한 변호사의 우영우가 또 성과로 나오면서 KT의 콘텐츠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스튜디오 진이라든지 스카이TV의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 역량이 강화될 전망이고요. CJ E&M과 함께 전략적 제휴 및 티빙과 시즌의 합병도 긍정적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BC카드, K뱅크, 스카이라이프 에스테이트 등 자회사의 실적 성장까지 두드러지게 되면서 통신과 비통신의 사업의 조화로운 균형까지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고요. 최근 분사한 KT 클라우드는 국내 최대 IDC와 통신 네트워크를 강점으로 시장 성장의 수혜까지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를 52,000원까지 KT를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면서 종합 상사주의 2차 랠리가 올 것인가에 대한 뉴스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해외 자원 개발에 결실이 맺어지면서 수익성이 급격히 상승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포스코라든지 LX 인터내셔널의 2분기 최고 실적이 기대되면서 종합 상사주의 2차 랠리가 기대된다는 의견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원자재 가격 고공행진에 힘입어서 종합 상사들의 주가가 다시 들썩이고 있는데요. 최근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자 선제적인 해외 자원 투자가 재차 각광을 받고 있는 모습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으면서 인기를 끌고 있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LX 인터내셔널, 현대 코퍼레이션과 같은 새 종목들이 최근에 12.96%, 11.32%, 30.17%까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에너지, 농산물 등 원자재 가격이 연일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솟자 원자재를 개발 및 수출하는 종합 상사의 투자 매력이 부각되고 있고요. 미국의 천연가스 그늘물 선물 가격은 2008년 8월 이후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석탄 가격도 150달러대였던 기존에 비해서 2배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미얀마의 가스전을 보유하고 있고 LX 인터내셔널은 인도네시아, 호주 석탄 광산과 파묘 공장에 투자하고 있는 부분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사상 최고 실적, 분기 실적이 2분기에 갱신이 되고 있는데 저평가 매력까지 충분하다는 점에서 주가의 가치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수익성의 성장성이라는 날개를 달아서 새로운 주가의 모멘텀이 나오고 있다는 신사업 쪽의 유망성에 대한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그룹 내 계열사 포스코 에너지를 흡수 합병하기로 하면서 매출과 또 시가총액 4조 원대 규모로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LX 인터내셔널과 현대코퍼레이션도 사업형 투자회사로서 전환을 가속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시장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고요. 바이오매스 발전 기업에 또 투자하는 LX 인터내셔널이 친환경 발전 사업 관련주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코퍼레이션은 종합 상사라는 업종 표시어를 사명에서 떼내면서 기업형 벤처 캐피탈을 세워 투자 확대를 준비하고 있고요. 하반기 경기 침체 우려로 유가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상반기와 같은 에너지 특수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은 우려로 남아있지만 하반기 기업들이 하반기에는 원자재에 대한 대체재, 보완재 확보 및 마진 조정과 가격 전가 등에 대한 대처 능력이 중요해지는 영업 환경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시장 분석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포스코 인터내셔널 리포트를 가져와 보았는데요. 천연가스 매장량을 지난해보다 2.5배 이상, 2.8배로 확대할 예정으로 천연가스 업스트림으로 따라서 도약하면서 성장성이 가시화될 것이라는 리포트 제목이 나왔습니다. 미얀마 서부 해상에 있는 A1 광구에 생산물 분배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가스전을 차례로 발견하면서 계속해서 판매량을 높여가고 있고요. 3단계 시설 투자 중에 현재 제2, 3단계 개발 중에 있다는 부분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공급망 위기와 천연가스 가격 폭등 등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맞아서 호주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동사는 지난 4월 호주 6위 천연가스 생산 및 개발 기업인 세계가스전과 2개 탐사 광구를 보유한 세넥스 에너지 지분을 50.1%나 인수하였는데요. 세넥스 에너지 지분 인수에 따라서 LNG 에카 플랜트 시장까지 점령할 수 있을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2024년
2024년에는 300억 이상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됨에 따라 실적 증가에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요. 테넥스 에너지가 보유 중인 생산 가스전을 활용해서 블루 수소 사업 및 CCS 사업까지 넓힐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그린 수소라든지 호주 내 수소 충전소 공급과 해외 수출까지 추진될 예정이라는 점에서 계속해서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성장성 가시화 및 밸류에이션 상승을 이끌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주가 일봉을 보시면 계속해서 상승 테마를 타고 있는 흐름으로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기존에 오랫동안 멈추었던 주가가 다시 한번 기존의 고점을 향해 올라가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를 35,000원까지 30.8%의 상승 여력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LX 인터내셔널인데요. 상승 여력 35%로 목표 주가를 5만원까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역시 LX 인터내셔널 역시 37,400원으로 기존의 정고점을 향해서 다시 회복하는 단계에 있는 자리로 판단이 되는데요. 기존 사업의 역량을 바탕으로 올해 니켈 광산을 인수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의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고요. 인도네시아의 광산을 인수하면서 석탄 개발 및 생산을 본격화하고 팜 농장과 석탄 광산을 인수하면서 사업 전개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올해 안으로 니켈 광산 인수를 추진 중에 있고요. 지난해 기준으로 인도네시아는 2,100만 톤의 세계 최대 니켈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광물인 니켈의 중요성이 시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2023년도부터 니켈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안정적인 확보가 더욱 중요해지면서 LX 인터내셔널의 광산 인수를 통한 생산이 시장에 큰 부각을 받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LG 컨소시엄 배터리 투자업체 등 전기차 배터리 밸류체인 구축과 함께 투자 협약을 최근에 체결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사업 규모는 98억 달러로 니켈 광석 채굴을 위한 광산 투자, 또 배터리 셀 생산, 양극재 생산 등 전구체까지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시행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니켈 광산에서의 운영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성장성 가시화 및 밸류에이션 상승에 따라서 기대감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올해 에너지 판 부분에서 수익성이 대폭적으로 개선되는 환경하에 니켈 쪽에 모멘텀이 더해진다면 주가는 큰 상승이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SL이라든지 대동전자, 율촌화학, 성광밴드, 한국카본과 같은 기업들이 250일 신고가 행진을 보여주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투머치 파기 성광밴드를 14,000원대 언급해드렸었는데 15,950원까지 상승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외에 동성 화인텍 중장기 성장 기조가 명확한 자리에 있다는 내용으로 목표 주가가 14,000원에서 17,000원까지 21.4%나 상향 제시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2분기 실적 시장이 기대치를 상회하면서 비용 부담 완화로 이익률까지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신조선과 강세에 따른 판매 가격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분석이 되고 있고요. 수주 잔고 1조 2천억 원으로 3년치 이상 일감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PER 2.4배인 동성 화인텍을 더욱더 투자해보면 좋지 않을까 판단. 말씀드렸던 대로 미래 먹거리와 탄소 포집 관련 뉴스들이 많이 확인되고 있어서 자료를 준비해 보았는데, 투머치 파기 가치 투자 아이디어로 소개해드렸던 유니드라는 기업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니드의 2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8% 늘어난 654억 원으로 최대 분기 실적을 달성하고 있는데요. 러시아 벨라루스발 염화칼륨 부족의 가성 칼륨 평균가는 2021년 톤당 704달러에서 1057달러까지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톤당 1365달러를 기록하는 등 하반기에도 강세가 지속 중인데요. 하나투자증권이 유니드의 3, 4분기 영업이익이 2분기 대비 낮지만 분기 기준으로는 최대 실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유니드는 제품 재고가 부족하다며 하반기 공장 풀 가동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고요. 3분기 중국 폭염 및 봉쇄로 부산물 가격이 일시 급락하였지만 내년에도 강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벨라루스 제재에 대한 지속 가능성 존재하기 때문에 연간 1,000억 원가량 상승한 해상 운임도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유니드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것으로 하반기까지 강화된다는 내용, 목표 주가를 20만 원까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98,500원에서 쉬어가는 자리 속에 탄소 포집과 관련된 유니드라는 기업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는 DLENC라는 기업이 미래 먹거리로 탄소 포집을 낙점하고 친환경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는 기사가 났었는데요. 탄소 포집 및 활용 저장, CCUS 또 온실가스 배출권 사업과 관련된 신재생 에너지 기업들, 친환경 관련 기업들이 시장의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탄소 배출권과 가격과 탄소세 도입이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전환하는 친환경 기술이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요. DLENC는 국내 최초로 탄소 포집 플랜트를 상용화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연간 100만 톤 규모의 탄소를 포집할 수 있는 플랜트 설계 능력을 기반으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해 그린 에너지와는 국내 최초로 탄소 네거티브 공장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는데요. 글로벌 시장에서 탄소 비즈니스를 확대할 계획으로 기대감이 더해지는 DLENC를 현재 가격이 매우 싸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금일 제노코라는 기업의 트렌디성에 대한 내용으로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2분기 실적 매출액 144억 원, 영업이익 28억 원, 당기 순이익 31% 성장한 21억 원을 기록하고 있는 EGSE 점검 장비와 핵심 부품 매출에 대한 큰 폭의 외형 성장을 보이고 있는 방산 관련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성 지상국의 양호한 성장세 속에 런닝 커브 효과에 따라서 위성 탑재체에 대한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고 항공, 전자, 양산 물량 증가 등 전 부분에서 긍정적인 요인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방산 우주 항공 기업과 MOU 체결이 가셔야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요. 차세대형 중형 위성 3호기 수주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2분기 수주와 관련된 모멘텀까지 강화될 것으로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올해 말 예상 수주 잔고는 1,000억 원 내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내년도까지 견조한 성장이 가능하다는 부분에서 제노코를 지켜보자는 의견이 확인되고 있고요. 신성장 동력인 우주사업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방산 사업도 성장이 기대되는 상황으로 고조되는 미중 갈등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 흐름이 가속화되면서 국제 정세가 불안해질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주요 방산업체 및 협력업체에 대한 꾸준한 수혜가 예상된다는 의견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하나그룹 계열사 한국우주항공산업과 LIG 넥스원 등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수주 증가 시 낙수 효과를 기대해봐도 좋다는 의견 나오고 있고요. 풍부한 중장기 성장 모멘텀을 고려시 최근에 3박자가 맞아떨어지는 우주 방산, 민수 쪽에서의 주목해볼 만한 기업이 되고 있다는 의견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번째로는 JW 중의 제약이 다시 한번 목표 주가를 35,000원까지 유지하자는 리포트가 나오고 있는데요. 2분기 규모와 수익성이 모두 좋아지고 있는 시기로 시장의 기대치가 너무 과도하게 높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전년 동기 대비 매출과 수익성을 크게 개선시켜서 당 리서치 추정치에는 충분히 부합한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중증 환자 치료로 적응증을 확대한 악템라의 선전이 주목받고 있고요. 1분기 대비 수익성이 소폭 하락하였지만 페린젝트 등 상품 매출이 증가하는 부분, 원가율 상승이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2022년도 매출 8%, 영업이익 26% 성장으로 추가적인 수익성 개선, 악템라의 매출 확대와 햄리브라라는 혈우병 치료제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로 인한 하반기의 성장성을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일은 3강 MNT에 대한 리포트도 확인되었는데요. 처음으로 글로벌 첫 수주 해상 풍력 관련 내용으로 수주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내용, 독보적인 경쟁력으로 격차를 확보해 나가겠다는 3강 MNT를 주목해보자는 의견 나오고 있고요. 러브콜이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내년 상반기에는 대만의 하이롱 프로젝트 향 추가 물량과 함께 추가 프로젝트 수주도 예상된다는 좋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유식 해상풍력 엔지니어링 업체로 계속해서 선정이 된다는 부분, 202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시장이 열리고 있고요. 비교 불가의 특별한 경쟁력으로 글로벌 해상
시장 폭력 확대의 길잡이가 될 것이라는 삼강 MNT를 목표 주가 4만 원까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마치 팍이 주목하고 있던 하반기 유망주 중에서는 대덕전자가 3분기 또 최대 실적 전망에 대한 좋은 리포트가 확인되고 있는데요. 딱히 어떠한 기업이 최근에 더 올라갈지는 아직 분석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금일은 종목을 추가하진 않았습니다. 자 같은 경우에는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 619억 원, 전년 대비 366% 증가한 컨센서스를 상회하였고요. 3분기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 176% 늘어난 708억 원으로 컨센 대비 646억 원을 다시 상회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실적 호조가 계속해서 기대가 되고 있고요. 3분기까지 누적 매출이 계속해서 꾸준히 상승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기판 호황에 맞는 포트폴리오로 전환하는 시점이 맞아떨어지고 있고 전장형 PCB 매출은 감소하면서 사업 축소로 인해 오히려 믹스가 개선되는 수혜를 입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2024년도까지 총 5,4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한 만큼 비메모리 중심의 반도체 패키지 업체로 전환하고 있는 대덕전자를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으로 금일 업종별 시세를 보시면 석유와 가스, 앞서 말씀드린 종합 상사주 가스 유틸리티, 담배라든지 통신 서비스 쪽에서의 유일한 상승 테마가 형성이 되고 있고요. 국내 주요 상장사 10곳 중에 7곳의 평균 목표 주가가 하향 조정되고 있는 만큼 하반기 경제 전망에 대한 우울한 예측도 많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지박 OLED 소재를 개발하는 솔루스 첨단 소재가 평균 97,000원에서 61,000원까지 목표 주가가 가장 많이 낮아지는 기업으로 선정이 되고 있고요. 전지박 출하량 둔화와 전력비 상승으로 흑자 전환 기대와 달리 적자폭이 확대되면서 증권사들이 목표가를 줄줄이 낮춰잡고 있습니다. 또 K카는 중고차 시장 경쟁 심화와 수익성 악화로 목표가가 36%나 낮아지고 있고요. 의류 OEM 부분에서 한세실업은 깜짝 실적에도 불구하고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 속에 목표가가 29.8%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하반기 경제 전망을 잘 분석하셔서 조금은 보수적인 투자로 가치주를 담아가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투마치 팍과 함께 모빌리티 최초 신규 상장주 소카에 대해서 살펴보셨고요. 이외에 에너지 관련 쪽 탄소 포집 관련 섹터를 살펴보셨습니다. 같이 투자해볼 만한 기업을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지금까지 마음 많은 가치 투자를 꿈꾸는 투마치 팍이었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